대기업들의 조용한 해고, L의 공포가 시작됐다. 말 자체가 되게 어렵죠. 이 조용한 해고라는 말은요,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내 삶을 더 중시 여겨서 나는 그냥 조용하게 사직을 하고 편하게 살겠다 하는 조용한 사직.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조용한 해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용한 해고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냥 기업에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하게 사라진다.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사라지면 이게 L의 공포, L이라는 게 레이오프입니다. 레이오프. 레이오프라는 게 해고라는 뜻이거든요. 해고 공포가 시작이 됐다 이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기업들은 조용하게 희망퇴직을 받아가면서 해고 공포를 시작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과거에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적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밑에서 조용하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인사팀 간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고요? 아니 윤석열 정부가 탄생이 되고 나서 대기업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 많이 하겠다. 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이게 고용을 많이 했나요? 할 수가 없죠. 실적이 뚝뚝 떨어지는데 고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뭐 희망퇴직을 받겠다 이렇게 대기업들은 다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잖아요. 그러니 진짜 최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LCD 관련돼서 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LG전자가 아니죠. LG디스플레이죠. LG그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분명하게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LCD 산업은 중국에서 밀려나서 우리는 더 이상 LCD 산업으로서는 이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워낙 중국이 LCD 패널을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물량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드는 그 힘을 가지고는요 팔아도 적자만 나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파주에 있는 LCD 공정 라인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언제 해고가 될까 하는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봐야지 알지만 뭐 분명한 것은 조용조용하지만 희망퇴직을 받겠죠.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LCD만 그런 게 아니에요. LG 디스플레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금융업계도 난리예요. 알려진 것만 KB증권이나 하이투자증권, 다울투자증권 그렇게 알려졌었잖아요. 우리 은행이 희망퇴직 받는다는 말도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NH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이나 현대카드나 현대커머셜이 이게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어요. 게다가 해운업계도 지금 HMM이 지금 잘 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육상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고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유통업계 롯데면세점이나 롯데하이마트, 하이프라자 전부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주류업계도 하이트진로나 푸르밀처럼 계속 이렇게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론 지상에 대대적인 뭐 구조조정이란 말이 안 나왔을 뿐이지 실제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융권에서만 2,400명이 나가왔는데 이게 적은 구조조정입니까?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이지. 이게 LA 공포라는 게 레이오프 공포라는 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3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 10대 그룹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게 대놓고 레이오프 쉽게 말해 해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내년에 가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왜 어려워지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년에 가면 아마도 신규 취업자가 내년에 한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합니다. 올해 79만이나 82만이었어요. 82만이었는데 내년에 8만이나 9만이니까 10분의 1 토막 난다는 이야기. 10분의 1 토막.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 이게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게 됐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을 거고요. 실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요. 주 52시간제나 혹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게 고용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확 줄어들었어요. 2018년 보세요. 2018년에 9만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이때 9만 7천 명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저임금 한 40% 올렸잖아요. 여기에 2018년만 하면 16.4% 올렸습니다. 2019년에 10.9% 올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제대로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엔 세금주도 일자리 만들어내기 시작했잖아요. 세금주도 일자리. 일부러 세금을 줘서 일자리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일주일에 한두 번 일하고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주는 노인 알바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일자리 자체를 왜곡시켰습니다. 왜곡시켰어요. 저는 그것도 통계 조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통계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의 통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맞춰내는 마사지가 여기에 동원이 됐다면 그건 통계 조작이에요. 저는 세금주도 일자리 실제 일자리도 아닌 일자리를 가지고 일자리 늘어났다 거짓말을 한 것 그것은요 결국은 지금 통계 조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에 지금 레이오프 공포 해고의 공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예측치고 시장의 전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정부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법인세까지 1% 정도 인하하는 데 거쳤으니 이게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려우면 희망퇴직을 받아서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점점 그런 일들이 많이 퍼지고 내년 1분기 2분기를 거치면서 해고 태풍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뭐 해고라는 말을 안 달기는 하겠죠. 뭐 희망퇴직이라는 말을 달기는 하겠지만 이게 희망퇴직이라는 게 기업에서 일해보면 알지만 저성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가라고 강요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게 기업에서 중불 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나가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들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법인세를 당장 저는 3% 이상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니 시장의 분위기는 더 어수선해질 거고요. 제가 1997년 98년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거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나마 그때는요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고요? 나오면 할 일이 있었거든요. 나오면 뭐 치킨집을 차리든 호프집을 차리든 잘 됐어요. 내가 다닐 때보다 잘 됐어요. 내가 다닐 때보다. 내가 월급을 받고 다니는 것보다가 치킨집이나 호프집을 차렸을 때 버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치킨공화국이란 말이 2000년, 2001년, 2002년 거치면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창업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LA 공포가 더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분명히
회사에서 나오면 불나방 창업을 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속성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못 먹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불나방 창업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가지고 쭉 지켜보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한 지식과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한 경험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해고됐다고 무조건 창업하는 건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만큼 창업시장은 어렵고요.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조건 저는 희망퇴직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